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긋기 연습 굵은 선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원 그리는 연습을 해봤는데 원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해보겠습니다. 원을 그리는데 조금 굵은 선으로 굵은 선으로 일단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과 같은 방법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굴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붓이 꼬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틀어지겠죠. 자, 비틀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힘을 제대로 주기 어렵습니다. 붓끝 쪽에 힘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붓끝 쪽의 힘은 이 털의 전체적인 어떤 힘이 똑바로 세워져 있을 때 붓끝 쪽으로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저번 방식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붓은 많이 꼬이게 되어서 허리의 힘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을 긋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선일 때는 허리 부분이 꼬이지 않기 때문에 끝부분만 살짝 꼬인 상태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의 힘을 받쳐준 상태에서 끝부분만 살짝 꼬여있기 때문에 먹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붓이 많이 꼬인 상태에서 굵은 선을 그을 때는 붓을 쓰는데 한계가 생긴다는 겁니다. 많이 못 쓴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꼬인 상태로 갈 수가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붓이 너무나 많이 꼬여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꼬인 붓을 풀어가면서 쓰는 것이 굵은 선을 쓰는 데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꼬인 붓을 푸는 방법은 전절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굴리는 방법이고 절은 꺾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처음에 굴리는 방법으로 쓰다가 붓이 꼬여서 허리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어떤 지점에 왔을 때 붓의 허리를 꺾어서 꼬인 붓을 푸는 연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시 원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거꾸로 들어갑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요래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필, 즉 붓끝에 힘이 실리기 때문에 굵은 선을 그을 때는 반드시 역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다음에 압을 주면서 들어가고, 자, 요 상태까지는 어느 정도 굴려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붓끝 쪽으로 힘을 살짝 실어주면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많이 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힘을 한번 실어주고 가고, 다시 붓끝을 실어서 꼬인 붓을 풀면서 가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힘을 줘서 가고, 자, 붓이 꼬인 상태에서 가면서 풉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결을 따라갈 수가 있죠. 붓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 따라가지고 쓰는 방법이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 따라가지 않으면은 허리의 힘을 아무래도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결을 따라가 쓰는 것은 아닙니다. 꼬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붓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엄격하게 결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꼬인다 싶을 때, 꼬여서 힘을 못 쓴다 싶을 때 그때 붓을 세워서 꺾어서 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일단 원을 그어봅니다. 자, 여기서 힘을 주고 하고,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꼬였을 때, 꼬이는 느낌이 들었을 때 한 번씩 반대 방향으로 붓을 세워서 면을 바꾸어 줍니다. 자, 굵은 선을 그을 때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가는 선을 그을 때는 그냥 팔만 끝으로 쓰면 되는데, 굵은 선을 그을 때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세워줘야지 붓이 꼬인 붓을 다시 펼칠 수가 있고, 결대로 가야지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획 굵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붓을 한번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주면서 돌려나갑니다. 자, 마찬가지 이때 역시 손가락이나 손목을 쓰지 마시고 팔 전체로 붓끝의 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조금씩 실어주면서 면을 바꾸어 나갑니다. 큰 원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워 나가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붓을 다시 세웁니다. 붓이 조금 꼬여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많이 꼬인 상태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붓이 안 꼬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은 글씨가 안 됩니다. 실제로 행초서에는 살짝 꼬인 상태에도 꼬였다가 풀면서 또 탄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 이번에는 타원을 해보겠습니다. 긴 타원. 이렇게 해서 세우고 나가고 마찬가지 세우고, 항상 이 끝부분 방향이 전환이 큰 부분에서 붓을 세워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그렇다고 이 붓을 너무 굵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자 20호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조금 1cm 살짝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cm 살짝 넘게 거의 한 1.5cm 정도의 선의 굵기로 써주시고, 자, 이 부분에서 붓을 세워서 갔기 때문에 갈고리 모양이 나옵니다. 자, 갈고리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자, 압을 주고 위로 올리고 압을 주고 가고 세워서 가고 세워서 가고 세워서 가고, 이 상태에 압을 주면서 세워서 가고. 자, 이 굵게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가는 선은 일단 팔의 움직임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한 거라면, 지금은 붓의 어떤 원리를 파악하는 부분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타원을 그려봅니다. 끝부분에서 세우고 올라가고, 여기에서도 세우고, 방향이 크게 바뀌는 곳에서 압력을 주고 붓끝을 향해서 세워 나갑니다. 이 방법이 절이라 했죠. 제가 절필.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자, 이런 식으로 붓을 세우고 갈 때에 붓을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옆으로 가는 타원입니다. 여기서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자, 손목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항상 팔 전체로 힘을 실어줍니다. 힘 실을 때는 팔의 무게를 붓끝 쪽으로 실어주고 난 다음에 갑니다. 힘 주고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해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서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 주시고 붓이 면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별을 해보겠습니다. 별도 굵게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세우고 가고. 굵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굵은 선을 할 때는 세우는 동작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붓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먹을 한번 찍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최대한 많이. 비백이 이렇게 거친 선이 나와도 되니까 비백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해주십시오. 세울 때 너무 과도하게 세워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넘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세울 때는 항상 붓끝과 축이 일치하는 지점을 느껴가면서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선을 그을 때 깊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 즉 축과 붓끝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올려놓고 다음 방향으로 갑니다. 세우는 것은 세웠을 때 우리가 붓을 수직으로 붓끝 쪽으로 힘을 가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은 붓을 세웠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 어디든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붓을 이렇게 떨구었을 때, 즉 면 자체가 둥근 면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밑이죠. 오른쪽 밑방향으로 놓았는데, 자 여기서 붓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가로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세로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사선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다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지금 이렇게가 세웠을 때 갈 수 있는 것, 똑바로만 세우면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붓을 세우는 연습, 굵은 선을 가지고 붓을 세웠어. 꼬였으면 붓을 풀어가면서 꼬았다가 붓을 풀면서 가는 그 탄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은 붓이 자꾸 꼬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붓이 꼬이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선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붓은 원래 꼬입니다. 근데 꼬이면서 풀어줘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고, 그 어떤 붓의 꼬았다가 풀리는 어떤 탄성을 이용해서 쓰는 것 또한 붓의 어떤 표현 방법이 되기 때문에 꼬이는 것은 당연하고, 근데 꼬았다가 다시 풀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붓은 어떻게든 간에 붓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꼬여 있으면, 지금 많이 꼬여 있으면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붓끝을 디딘 상태에서 푸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식으로 붓을 디디면서 이리저리 움직여 가면서 결을 똑바로 세워 나가는 거죠. 한번 꼬인 붓은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자꾸만 축을 이렇게 붓끝 쪽으로 가져다 주면은 붓은 일어서면서 또 꼬인 붓은 풀리게 된다는 거죠. 벼루로 붓을 다듬어서 정리할 수도 있지만, 글을 쓰면서 또는 획을 이렇게 그으면서, 선을 그으면서 나름 붓을 또 바르게 결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선을 긋습니다. 비백도 나오고, 또 먹이 좀 많이 번지기도 하고, 허연 느낌도 나오고,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선을 그어보면서 이 붓끝에 어떤 내 기운을 전달시키는 것을 연습해 봅니다. 재밌죠? 글씨는, 서예는 어떻게 보면은 서법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글을 쓰면서 느꼈던 어떤 방법적인 것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봉, 역입, 기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어떤 단어들은 글씨를 쓰는데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쓰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예를 했고, 또 역사상 이 서예가 역사가 길어가지고 여러 명필들이 있습니다. 그 명필들이 쓴 방법은 어떤 붓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임서를 통해서 연습을 하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큰 줄기, 그 어떤 본질적인 큰 줄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서예의 운필법,
또는 용필법, 또는 지필법, 완법,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서론입니다. 그 서론을 익히는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개울에서 헤엄을 치면서 놀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헤엄을 못 쳤습니다. 그래 동네 친구들이 물에 떠서 헤엄을 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혼자 연습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물에 들어가서 가만히 힘을 빼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에 뜨지도 않았는데. 근데 힘을 뺐을 때 물에 뜨는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물에 가라앉는 게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어떤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물에 뜨는 것은, 우리가 힘을 뺐을 때 물에 뜨는 것은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아가 힘을 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익혔을 때는 예전에 안 됐던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처음에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타면 어렵죠. 중심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계속 이 페달을 계속 밟아 나가면 그냥 갑니다. 뭐 어떤 방법, 뭐 이것도 잘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밟으면 되는데 왜 안 되냐.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알기까지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 쓰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붓이 꼬이고 또 갈라지고 내가 원하는 선도 나오지 않지만, 이 방법, 어떤 무수히 많은 방법을 통해서 힘을 빼고 가고 붓의 어떤 결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때에는 예전에 안 됐던 게 왜 안 됐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많이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초보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붓이 많이 꼬이고 방법이 어렵고 내가 하고 싶은 갈고리도 못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덜 고생하시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붓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부딪히십시오. 붓으로다가 많이 움직여보고, 그리고 큰 붓, 작은 붓 가리지 말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호가 좀 긴 붓, 그리고 큰 붓을 이용해서 가는 선과 굵은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렵지만 나중에 얻는 것 또한 많습니다. 작은 붓으로 연습을 하기보다는 보통 한 20호, 22호 정도, 그 정도의 붓으로 굵은 선도 긋고 가는 선도 그어보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시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을 넣어주는 어떤 휘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붓이 좀 꼬인 상태라서 좀 풀면서 쓰고 있습니다. 즐기세요. 즐기는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조금 안 되더라도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자는 광자와 원자입니다. 넓을 광에 멀원, 넓게 공부하시고 멀리 가시라, 이런 의미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